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최측근 인사가요, 오늘 사직서를 제출을 했는데, 한덕수 캠프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표를 낸 것이 아니고요, 한동훈 캠프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홍종기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입니다. 민정실장은요, 시중의 여론, 민원, 총리실에 대한 민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는 총리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이 홍정기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사표를 냈는데 한덕수 캠프로 가기 위한 게 아니라 한동훈 캠프로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캠프로 합류하는 것은요, 본인의 희망에 따른 것입니다. 본인의 희망. 이게 무슨 한동훈 캠프 쪽에서 먼저 영입을 제안했다던가 그게 아니고요. 본인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본인이 한동훈 캠프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명해 왔고요. 한동훈 캠프는 그 의사를 수용을 해서요, 오늘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공지를 했는데, 이 홍종기 민정실장은요, 사법연수원 36기 출신입니다. 변호사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사내 변호사 했고요. 2020년에는 이제 삼성전자 퇴직하고요. 미래통합당, 당시 이제 국민의힘의 당명이 미래통합당이었죠. 2020년 4.15 총선 때 수원시 정에 출마를 했는데 박광원 민주당 후보에 밀려서 낙선을 했고요. 그런데 작년 총선 때는 그 수원시 정 지역구에 재도전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당 인재 영입 1호 이수정, 범죄 심리학하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그 수원정 출마 선언을 하니까 본인이 양보하고 이제 불출마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 1월부터 총리실에서 민정실장을 맡아왔습니다. 민정실장을 맡아왔어요. 그랬던 이런 분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의 최측근 그 정무직 공무원 하면요, 엊그저께 사표를 낸 손영택 비서실장과 홍종기 민정실장 두 사람이 한덕수의 왼팔 오른팔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상과 달리 한덕수 캠프로 가지 않고 한동훈 캠프에 자청해서 왔다 하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단일화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 그러니까 후에 한동훈이 국민의힘 후보가 됐을 때 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한덕수 후보, 무소속 후보가 되겠죠. 그때 이제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한동훈 캠프로 들어온 게 아니냐 하는 건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정치적 판단, 그러니까 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그렇게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는데, 이분이 권한대행,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대행까지 됐는데 심판을 봐야 될 사람이 그거를 던지고 선수로 뛰겠다고 하는 게 이게 과연 합당한 일인가?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나름의 정치적 판단을 결정을 한 거죠. 의사 결정을 하고 본인이 나는 한덕수 캠프로 가지 않는다. 한덕수 캠프로 가지 않는다. 한동훈 캠프로 가겠다. 먼저 이렇게 요청을 한 거니까요. 일종의 귀순 요청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사실 며칠 전까만 하더라도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동아일보에. 총리실 사실장 한덕수 출마 후에 줄사퇴 전망 해갖고요. 그 1호로 한 사람이 이제 손영택 비서실장이었고요. 이게 사실장 하면은 조선일보 기자 출신의 김수혜 공보실장, 그 다음에 이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박경은 정무실장, 홍종기 민정실장, 또 신정인 시민사회 비서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비서실장, 공보실장, 정무실장, 민정실장, 사실장이 다 동반 사퇴해서 한덕수 캠프를 꾸릴 것이라,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이 전망과는 달리
이 홍종기 민정실장은 본인의 자율적인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한덕수가 아니라 한동훈을 도와주겠다 해서 그런 요청을 저희 캠프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역할을 맡을지는 뭐 아직 정해진 상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의 최측근 참모조차도 권한대행이 그 직을 던지고 대선에 뛰어드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이니까 바로 옆에 있던 최측근 참모조차가 그런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 출마의 정당성.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 이 보수 유력지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두 신문이요 사설을 통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겠다는데 도대체 무슨 명분을 들고 나올지 참 이해하기가 힘들다. 명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선수 심판하다가 선수로 뛴다는 게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은요 내일 사표를 내고 5월 2일에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근데 이게 또 뭐 예정이지 아직까지 뭐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입을 통해서 가타부타 발표하지 않고 뭐 예정이다. 뭐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이렇게만 나왔는데 근데 또 이제 그 지난주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워싱턴에 가서 빈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하고 또 그 2대2 2+2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그 뒷얘기가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뒷얘기가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그 협상을 한덕수 대행이 자신의 그 대선 출마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 빈센트 재무부 장관이요. 그 미국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눈 대화에 따르면 이들 정부는 선거 전에 미국과 이들 정부라는 건 한국 정부예요. 미국과 무역 합의의 틀을 마련하길 원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 미국과 성공적으로 협상했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거고요. 따라서 이들은 협상 테이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의를 마무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선거운동에 나서려는 의지가 강한 걸 알게 됐다. 그러니까 아니 말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 문제를 자신의 선거에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 이게 간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그 공직을 이용해갖고 관건 선거 이용한 관건 선거가 되는데 이건 미국 재무부 장관 저분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한 좀 파문이 예상이 됩니다. 상당한 파문이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요. 이 TV조선 단독 기사에 따르면요. 오늘 오전에 이낙연 전 총리한테 연락을 했답니다. 이낙연 전 총리한테 연락을 했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TV조선에 전화 온 것이 맞다. 식사를 한번 하자면서 날짜를 며칠이 어떠냐 날짜를 제시했는데 그날 자신이 지방에 있어가지고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만남의 목적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 뭐 서로 잘 해보시라. 알겠다. 이런 덕담 나누고 통화를 종료했다는데 아마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일 사표 내고 모레 대권 도전 선언하면은 이낙연 전 총장을 만나서 뭐 함께 끌어들이려고 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불발탄이 돼버렸습니다. 불발탄이 돼버렸고요.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의 그 출마가 가시화되니까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요. 아침 라디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는데 경기 중학교, 경기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랍니다. 친구지간이에요. 오랜 친구지간. 그러니까 거의 60년 친구죠. 60년. 10대 때 만났으니까 60년 친구지간인데 이 한덕수 권한대행 그 대선 출마에 대해서
뭐 메시아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메시아는 무슨 개뿔이 메시아인가. 예. 그런 한 대행의 행동에서 윤석열의 그림자가 보인다. 윤석열의 그림자가 보인다 하면서 그 대선 출마 이해가 안 간다. 떠밀려서 나오는 거라고 자기는 보인다. 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나 고건 총리는 뭐 지지율이라도 상당히 고공행진하고 압도적이었는데 한 대행의 경우에는 요새 조사해봐야 별로 뭐 수치도 없다. 지금 국민의힘에 나온 두 후보 한동훈 김문수보다 경쟁력이 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망론은 한마디로 허상이다. 국민의힘이 과거에도 황교안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 외부 인사, 외부 인물 영입해가지고 이게 당에서 검증되고 성장한 사람들이 아니라 맨날 초짜들 뭐 들여다가 어떻게 상품 만들어 본다 하는데 이게 허상이다. 허상이다. 그러면서 이 원래 그랬던 친구가 아닌데 윤석열 정부에서 총리를 하더니 헷가닥 해버린 것 같다. 헷가닥 해버린 것 같다 하면서 그런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한덕수가 만약에 이 보수의 후보가 된다면은 가장 싸우기 쉬운 상대가 될 것이다. 왜? 그 이재명이 그랬잖아요. 6.3 그 조기 대선의 시대 정신이 내란 종식인데 내란 대통령 밑에서 2인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싸우기가 가장 쉽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요. 그 여의도의 선거 사무실도 얻었답니다. 여의도의 선거 사무실도 얻었는데요. 이게 참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무슨 스토리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이 오세훈 시장이 원래 대선 출마하기로 하고 여의도 그 맨하탄 21 빌딩에 경선 사무실을 만들고요. 사무실 짓기까지 다 들어놓은 상태에서 결국 갑자기 사정 변경이 생겨서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거기가 뭐 6월 초까지 계약을 오세훈 시장이 해놨답니다. 굉장히 넓게 얻어놨고요. 사무실 짓기까지 다 드러났는데 갑작스런 불출마 선언으로 거길 못 쓰게 된 거죠. 그걸 이어받은 사람이 누군가? 나경원 의원이었어요. 나경원 의원이 자신이 이제 대선 출마하면서 그걸 받았습니다. 그걸 받았는데 근데 나경원 의원이 8강에 들어갔다가 4강 진입에 실패해갖고 떨어져 나갔죠. 그리고 거기에 또 비게 된 거예요. 근데 한덕수 대행이 그 사무실을 쓴답니다. 그 사무실을 써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선거 캠프 사무실을 정할 때는요, 어디가 명당 자리인지 기운이 좋은지 그런 거 나름대로 따집니다. 근데 오세훈은 결국 불출마 선언해서 대권에서 멀어졌고, 나경원은 경선 참여했다가 탈락했고, 그런 데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들어가는 게 썩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요, 이제 한동훈 후보는요,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어떤 연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후보가 된 다음에 그때 뭐 판단하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런 거지만 그러니까 모든 세력과 다 함께 하겠다.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는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모든 세력과 다 문을 열어놓고 뭐 하겠다 하는 건데 지금 한덕수 대행이 이런 게 있어요. 무임승차하는 거 아니냐. 오늘 한동훈 후보가요. 오후 2시 SBS 뉴스 브리핑인가 거기 나와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지금 한덕수 대행 당내에서는요. 한덕수 대행이 딱 국민의힘에 먼저 입당해서 5월 3일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정해지면 그건 준결승이라고 치고 마지막 결승을 해야 된다. 이런 황당무계한 터무니없는 정당 민주주의를 완전 부정하고 파괴하는 그런 그 얘기를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마라톤 42.195km를 뛰어야 되는데 한 40km까지는 본인만 택시 타고 왔다가 나머지 그때 2점 몇 킬로 남은 거 거기서 그냥 40km 그 발로 뛰어온 사람들하고 같이 경쟁해서 하자는 거 아니냐. 이건 세치기고 불공정 게임이고 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비유를 썼는데 상당히 뭐 설득력 있는 비유. 그러니까 한덕수는 뭔데 이렇게 무임승차하려고 그러냐. 지금요, 요번에 이제 3차 경선 또 기타금 1억 원씩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한동훈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1차 때 1억 원 냈죠. 2차 4강 들어가면서 또 1억 원 냈죠. 3차 파이널 들어가면서 1억, 기타금만 3억 원을 냈어요. 근데 한덕수는 뭐 기타금 뭐 10원 한 장 낸 적이 있어요? 뭐 토론회 때문에 그렇게 뭐 치열하게 뭐 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다가 본인이 뭔데? 그렇다고 뭐 지지율이 뭐 대단히 높기는 합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국힘 후보가 다 정해지면 뭐 한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이거는 안 된다. 불공정 게임이고 특히나 민주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과정과 절차의 그 정당성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런 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이제 BBS 불교 방송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한덕수 무임승차하면 안 된다. 당신도 뭔가 저기라도 해와라.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국힘 후보가 결정되니까 나랑 뭐 결승전 하자?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당신도 뭔가 정치력을 보여줘라. 그러니까 요새 뭐 하하연대라고 해서 저는 뭐 하하 웃는가 뭐 그랬더니 하하연대가 하버드 연대랍니다. 왜냐하면 이준석도 하버드를 나오고 한덕수는 하버드 경제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작년인가 뭐 잼버리 대회 때도 그 외국인 그 참가자들에게 I graduate from Harvard University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덕수와 이준석의 연대를 하하연대라고 이제 매스컴에서 부르길래 저는 한덕수 그냥 밥상 다 차려줬는데 숟가락 하나 들고 와서 같이 퍼먹겠다 그러지 말고 당신도 당신 작품을 만들어 와라. 근데 한덕수하고 또 뭐 단일화한다면 또 이준석하고 단일화하고 그래갖고 언제 이재명하고 싸울 시간을 봅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한덕수가 정말 최소한의 그 일말의 그 염치라도 있으면은 일단 하연대를 성사시켜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후보랑 뭐 하면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해서 단일 후보가 딱 되게끔 그 정도 최소한의 기여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뭐 보시죠. 내일 뭐 사표를 내고 모레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